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과열과 유동성. 참 이해 충돌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시장이 전개되는 과정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주시장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안 오른 종목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이쪽 저쪽 중구난방식으로 섹터 순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참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말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주가가 일정 정도 급등을 하게 되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체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그냥 마구잡이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매도가 나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고 실적이나 기본적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런 가운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을 오늘 사고 말 거냐, 그죠? 조금 쉬는 타이밍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 주식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가 이제는 서막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시장의 그죠? 기본적인 실적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섹터 성장을 갖고 가고 있는 2차전지를 갖고 있고 또 그 속에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 자동차 관련주들 그죠? 그 속에서 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쪽 라인 부분들이 있다.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주식. 그죠? 또 반면에 그죠?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다가 이제 500명대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향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산업재 소재라든지 금융주들이 올라오면 3000포인트는 저항이 아닌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마디가 그죠? 기술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디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는 흐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조종만큼의 조종이 이제 1차 상승하고 나온 이후의 조종만큼이 나온다면 이 정도의 조종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이 라인 있죠? 개월수가 짧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5개월 상승을 했고 이쪽은 2달 반 만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나 더의 조정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288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고 주가는 바로 오늘 또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주가가 상승한 부분은 숨은 그림 찾기였죠. 그죠? 그동안 안 올랐었던 섹터들, 안 올랐었던 종목 부분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물론 2차 전지 쪽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또 플러스를 냈고 그런 가운데에 삼성전자는 쉬고 온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또 자동차는 맏형인 현대차가 쉬는 가운데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이쪽이 상승을 했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그죠? 향후 금리 부분에 대한 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은행 업종이 상승을 하고 그죠? 그런 이제 섹터의 흐름들 속에서 또 음식료 관련주인 대상이라든지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이 또 상승을 했고 또 그동안 못 올랐었던 종목 있죠. 그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제이 컨텐트리가 올라가고 쉬니까 이번에는 뭐에 사실 SM이나 참 오른 올랐어도 뭐 오른 것도 없죠. 그죠? SM이나 또 뭐에 JIP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하다못해 또 화장품 그죠? 화장품이나 면세점 관련주 라인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런 쪽 라인은 뭐예요? 실적은 안 좋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데 뭐에 이 코로나가 줄어들고 하니까 뭐 못 올랐네 하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린 거냐면 이겁니다. 실적과 성장이 좋은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다시 에너지를 확보해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전개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은 뭐예요? 시장이 쉬게 내버려 두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동성. 그죠? 오늘도 4조 7천억,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죠? 이틀 전 수치로 나오니까 4조 7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탁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72조입니다. 72조.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예탁금이 많아야 25조였어요. 20조에서 25조. 요 사이에서 놀던 고객 예탁금이 72조가 됐으니 그죠? 3배가 됐죠. 3배. 3배가 됐으면 주가는 뭐예요? 영업이익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코스피 영업이익이 100조일 때 2,000포인트 정도다. 그런데 올해 2021년은 147조, 176조 가량 된다. 그리고 내년은 200조 정도 예상을 한다. 아주 좋은 예상으로. 그죠? 그래서 176조라고 한다면 아주 산술적으로 176조면 27에 14, 2는 3,400포인트, 3,450포인트 정도 예상되는 지수대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3배 이상 증가했으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점. 그게 뭐예요? LG화학,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 주도 섹터 흐름을 갖고 있는 섹터 종목 부분들. 맛있는 종목을 가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 그리고 손님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점. 실적도 별로 안 되는데 맛은 좀 없지만 기다리기 싫어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을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서 매매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렇게 유동성이 저도 이렇게 70조가 넘는 유동성 고객 예탁금이 있는 시장은 처음입니다.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주시장에 밀려 들어오는 돈이 그 이전의 가치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상황하고 많이 틀려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복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3월 16일 날 공매도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죠?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4월 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저는 공매도를 하는 거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전 동영상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죠? 보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고 엄격하게 공정한 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 투자가에게 불리할 거고. 그죠? 그 불리한 가운데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마음 놓고 두드려 패면서 그죠? 공매도를 가지고 쥐락펴락할 게 뻔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시세를 확 달구려고 하는 건지. 그죠? 이런 유동성 들어온 걸로 꽉 올라가 붙인 다음에 또 공매도 해제되면서 두드려 패면 개인 투자가들은 꼼짝없이 또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한 불확실성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죠? 지금 섹터별로 숨가쁘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 오른 종목 찾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죠? 조금 전에 차트를 보셨지만 삼성전자니 LG화학이니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니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이 분명하고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오긴 했어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주식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나름대로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가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확확 올라붙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조정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뭡니까? 추세가 있으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차트가 양호한 쪽 라인을 찾는다는 거죠. 이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죠?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30만 원짜리인데 지금 17만 6천 원.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얘도 올라오겠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잔 말을 못 합니다. 왜? 실적을 보고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지? 이 라인 부분에서의 저항이거나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실적, 흐름, 베이스가 기본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계속 안 오른 종목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가주도 갑자기 그죠? 갑자기 무상증자한다고 상한가를 가질 않나? 그죠? 또 뭔 뉴스만 나오면 폭폭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 기대감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것도 어떤 수급? 이 수급 한번 보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죠? 이 11월, 12월 달 들어서 여기 빨간 부분이 개인들 매수한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1,800만 주를 매수하기도 하고 9만 원짜리를. 그죠? 그럼 한 1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만 1월 11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중간중간 매수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실현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환장하죠. 그죠? 쉬었다가 좀 올라가야 재매수를 하든 다시 매수를 할 건데 주구장창 차익 실현하는 기관과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서 개인이
산다. 돈의 힘으로. 자, 그러면 돈의 힘이 무신장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들죠. 앞으로도 주식시장으로 개인들의 자금은 더 들어올 것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사대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의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펀더멘탈과 그리고 수급입니다. 분명히 수급, 고객의 탁금이 전체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동일한 매출과 동일한 영업 실적이라면 수급이 적었었던, 고객의 탁금이 적었었던 때보다는 가격이 높이 형성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트에, 이 가격에, 이 실적에 올해 더 좋다 그래도,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 가격에는 겁나서 못 사겠어요. 이게 주식 여태까지 기존에 그래도 2,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돈은 계속 들어오는 자금은 삼성전자가 망할 회사냐? 현대차가 망할 회사냐? 밀리면 더 사고 밀리면 기다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산 분들이라면 그죠? 어쩔 수 없죠. 그잖아요. 이게 이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저도 감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단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왜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과열의 흐름이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따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동성이 세다 하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 다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55%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 다 받을 게 아니라면 조금 속도를 늦춰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죠? 더 올라가면 좋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에 더 좋아질 거라는 건 분명하고, 내려오면, 그죠? 내려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죠? 끝없이 올라가는 걸 지금 이 9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몇 프로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건지. 그죠? 여기서 10만 원을 보고 매수를 할 건 아니잖아요. 10%를 보고 매수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10%를 다른 쪽에서 매수를 해서 먹는 게 더 나은 흐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미국 시장의 금리라든지 이런 흐름들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환율을 이야기 쭉 했었던 이 중심선에 다시금 올라왔다가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반락하는 형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 내려온 기간과 폭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1080원에서 1080원과 1110원 요 라인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적극적이지 않는 흐름이라면
개인 투자가들이 전부 다 외국인 지분을 받아서 주가를 다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일정 정도 들죠. 그죠? 그래서 완급 조절이 좀 필요로 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분명 지수는 뭐 3,000포인트가 깨지면 저는 주식을 사자 쪽입니다. 지금도 주식을 뭐 사는 것이 맞다라고는 보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부분, 주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배열돼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부분에서 주가의 고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저점은 뭐예요?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느 순간에 저점이 나오고 정배열되어 있는 어느 순간에 고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도 보게 되면 고점 보기 잘 보세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켜져 있어서 2019년 그죠? 1월 20일 정배열로 팍팍 올라갔죠. 그죠? 이때도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게 정상 흐름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급등하고 또 여기서 급등하고 그죠? 여기서 급등한 흐름 부분을 가지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니까 이격이라는 게 120일 경기선하고의 이격 이게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하락을 했잖아요. 뭐 물론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세게 한 거고 이 부분은 그죠?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을 때 저점이 나오고 반대로 이격이 지금 크냐 작으냐 이격이 이게 경기선인데 우리가 121선을 경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쪽을 매수를 들어갈 거라면 그죠? 오히려 음식료 중에 대상 뭐 CJ 제일제당 그죠? 오히려 카카오나 네이버 쪽 이것도 가격이 높다라는 부담이 들다면 뭐예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 19가 감소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BGF 리테일, GS 리테일, 그죠? 순환 흐름에 숨은 그림 찾듯이 올라가는 현상이라면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주도 섹터의 부분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밀려도 거기서 물려 있는 게 나중에 시장이 죽어도 다시 되돌아오는 라인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의 기대치 라인으로 보게 되면 다른 쪽은 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이 그리고 성장성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안 올라서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든지 성장성이든지 이런 게 겸비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여하튼 뭐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정말 무진장한 개인 돈의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렵다. 그죠? 시장이 뭐 돈의 장사가 없잖아요. 매 장사 없듯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뭐예요?
어려운 국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주도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가 쉬는 종목, 저는 다른 섹터들보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성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코나비에니치나 뭐 뉴트리 이런 쪽도 지금 위치 가격 라인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위치죠. 단기적으로 시세 폭발한 이후에 월봉으로 조정 라인 들어와서 쉬고 있는 구간들이니까 그런 쪽 라인이든지 차라리 뭐 안정적으로 길게 보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뭐 경기 개선 기대감에 좀 이 속도는 늦더라도 뭐예요? 은행주들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자금의 성격. 저는 근데 은행주는 안 합니다. 성향이 안 맞아서 성장주가 아닌 부분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지만 여하튼 시장의 변곡점은 항상 실적 발표와 옵션 만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식을 보유하셔서 혹시 내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 그죠? 만기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만기 이후의 시장의 변화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죠? 비중을 조금 줄인 이후에 다시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성격마다 틀려요. 그죠? 나는 물려도 중장기로 갖고 갈 거다라고 그런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단기적 흐름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비중 흐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